일요일에 만나는 보역 같은 뉴스 허준보감 시간입니다. 경향신문 허남설 기자, 헤럴드경제 박준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기자님들이 준비한 아이템부터 전해주실래요? 예, 속 시원한 교통 단속을 벌이겠다는 경찰 예. 먼저 아이템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단기 고액 알바로 보험 사기 가담 유혹하는 일당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허 기자는요? 네, 그리고 저는 과로사 의혹이 최근에 제기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둘러싼 상황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지라면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두 주제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주제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진행 때 참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중희 기자가 가져온 소식 듣기 전에 어제 있었던 천호동 재개발 사무실 칼부림 사건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예, 전직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인물이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어제 천호동에서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60대 남성은 어제 오전 10시 20분쯤에 천호동 그 가로주택 정비라는 유형이 있는데 정비사업 유형이 있는데 그 사업의 조합 이제 그 정비사업의 사무실에서 이 남성이 50대, 60대 여성 직원들 그리고 현재 조합장직을 맡고 있는 70대 남성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렀고 이들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이 남성은 경찰에 현행범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예. 다행히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큰 이제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경찰하고 조합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 가해 남성은 조합의 직전 조합장을 지냈던 인물이고 올해 7월에 지난 7월에 그 시공사와 계약을 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회식 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이 남성이 사무실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한 일이 있었고 그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는 조합장직에서도 해임이 됐고요. 지난달에 검찰이 이 조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를 했다고 하고요. 아마도 이제 자세한 범행 동기는 경찰이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앙심을 품고 이제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을 상대로 좀 언성을 좀 높이다가 칼부림까지 한 거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한바탕은 더 큰 피해가 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어제 뭐 저녁에 기사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장면을 본 시민들이 주변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이 조합장 가해 남성을 막아서는 이제 모습들이 CCTV에 포착이 됐어요. 덕분에 더 큰 이제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칼부림 사건이 요즘 자주 사건 사고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이런 소위 이제 칼부림 사건, 뭐 대중을 상대로 한다거나 아니면 지인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는 일들이 사건이 너무 많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이 교통 단속을 속 시원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말 그대로 이 속 시원하게라는 표현은 뭐 앵커님이나 제가 쓴 표현은 아니고 경찰이 이제 붙인 표현인데요. 아, 그래요? 예, 서울 시내에서 워낙 얌체 운전, 뭐 비매너 운전 등 이런 이제 이 도로 위에서의 천태만상에 대한 불만이 시민들의 불만이 워낙 많아서 경찰이 어제부터 대대적인 교통 단속에 나섰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오전 출근 시간대 8시부터 이제 단속이 이뤄졌는데 서울 시내 6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이 펼쳐졌습니다. 아, 그래요? 동행 취재도 하셨나요? 예, 그 기자들이 5군데 정도 동행 취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요. 5군데나 동시에 이제 동행 취재를 할 수 있게 한 건 좀 이례적인 일인데 보통은 어떻게 하는데요? 보통은 한 군데 정도만 지정을 해서 여기 오면 이제 현장을 같이 이제 볼 수 있다, 단속 장면 볼 수 있다 하는데 5군데는 좀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꽤 많다, 왜 이렇게 많이 하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뭐 얌체 운전, 스쿨존 운전, 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뭐 단속 대상이 많네요. 네.
그거 말고도 이제 배달 오토바이나 그 전동형 킥보드, 전동형 킥보드, 예. 개인형 이동 장치도 단속 대상입니다. 그래요. 예. 단속 대상. 예. 단속이 사실 뭐 이게 새롭냐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예. 왜냐하면 보통 뭐 연말 연시 회식이 많을 때 항상 경찰이 이제 단속을 벌이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처럼 전국 그러니까 서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이 펼쳐진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이번 단속을 속 시원한 교통 단속이라고 이제 네이밍을 했는데 예. 이게 이제 그동안 시민들의 도로 위에서의 불만들을 좀 일거에 해소를 하겠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래요. 현장에 나가서 직접 봤더니 어떤가요? 제가 직접 나가진 않았고 저희 그래요? 이제 후배 이제 기자들이 어제 나갔다 왔는데요. 예. 정말 재밌는 이제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예. 이를테면 이제 경찰이 단속을 하려고 차를 네. 불러 세우니까 이게 왜 뭐 단속이냐? 나는 갑자기 분명히 웬 단속이냐? 네. 예. 혹은 나는 분명히 실선이 아니고 점선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위반이냐? 이렇게 따지는 운전자들이 있고 끼어들기 말하는 거예요? 끼어들기가 그렇습니다. 예. 끼어들기가 가장 단속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요. 길게 한 10분 20분 걸리는 그 길게 늘어선 선에 끼어드는 분들은 좀 얌체 같긴 해요. 예. 얌체 같죠. 예. 네, 그래가지고 어떤 운전자는 멀리서 이제 슬금슬금 이제 틈을 보고 끼어들려고 오다가 단속하는 경찰이 보이니까 방향 지시등을 끄고 예. 직진을 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뭐 시민들은 근데 전반적으로 경찰의 단속에 호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이제 창문을 열고 경찰의 뒷차가 끼어들게 했다. 필요하면은 저 블랙박스 보여드리겠다. 이런 정말로요? 식으로 예. 제보를 하기도 하고 예. 호응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경찰은 당분간 아침 출근 시간, 저녁 퇴근 시간에 도로 곳곳에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 단속에 그럼 몇 건이 단속된 거예요? 네, 어제 오전에만 예. 이제 252건이 단속이 됐다고 하고요. 예. 이 가운데 이제 100여 건은 실제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단속이 이뤄진 건 아니고 앞으로 예. 주의하시오라는 계도를 한 것이고요. 예. 나머지 이제 실제 단속이 된 건 중에는 끼어들기 예. 적발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꼬리 물기였습니다. 좀 놀랍고도 안타까운 거는 예. 오전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스쿨존 구역 내에서 음주 운전으로 걸린 케이스도 3건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근데 그게 뭐 그러니까 낮은 수준도 아니고 면허 정지, 면허 취소가 될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이 걸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른 아침에 음주를 하고 운전한 거예요?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늦게까지 그러니까 밤에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예. 일찍 이제 그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았나. 숙취운전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요, 그 꼬리물기 단속이 많았고, 근데 꼬리물기 단속하면 참 벌금이 어떻게 돼요? 벌금이 범칙금이 꼬리물기가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요. 4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그래요? 이제 부과가 됩니다. 예. 이 교통 기초 단속을 걸리면 그렇군요. 꼬리물기 그리고 끼어들기는 범칙금 대상입니다. 예. 네. 그리고 킥보드 사건, 요즘에 보니까 그 아이를 보호하려던 엄마가 부딪혀서 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했고요. 노 부부가 다쳐서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거예요? 법원의 판단까지는 아직 나온 게 아닌데요.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법원 관련해서는 2년 전에 말씀하신 80대 노인이 예. 그 이제 13살 남학생 2명이 동시에 일단 킥보드에 치여서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예. 판결이 이제 이때는 이 가해 학생들은 이제 가정법원에서 소년원 보호 처분을 받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피해자 예. 그러니까 이 노인의 보험사에서 가해 학생들 가해 학생 측에 8,400만 원대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이거는 당신들 책임 때문이니 예.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라는 거였고 그때 이제 학생 부모가 이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들도 책임이 있지 않냐라고 법원에 이제 주장을 했는데 예. 법원은
업체를 대상으로는 그 공동 책임이 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 그 책임을 물으려면 업체를 상대로 당신이 따로 소송을 청구하시오라고 그래요? 판단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이 부모들이 이제 그 킥보드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 허남살 기자께는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이 업체, 킥보드 대여 업체도 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대여 업체의 책임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런 예. 거 두고 좀 감론을박이 많은데요. 일단 통계적으로 봐도 면허가 없이요, 이제 킥보드 같은 예. 개인형 이동 장치를 몰다가 단속된 경우가 지난해만 35,000여 건인데 예. 그 중에 절반 정도가 10대 이하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케이스다. 그래요. 단속이 된 케이스다라고 이렇게 지금 통계가 면허가 나오고 없으면 있고. 원래 운전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면허 없이 또 10대들이 그럼 어떻게 운전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정동 킥보드를 대여를 할 때 네. 부모 신분증을 이용해서 쉽게 회원 가입을 하고 이제 대여를 할 수가 있고 예. 또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더라도 이게 추후에 인증하겠다 이런 버튼을 누르고 나면은 그냥 탑승을 바로 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JTBC에서 한 가지 좀 보도를 한 게 있는데 2023년에 이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맡은 사람이 이제 폭로하기를 이런 단속 사고에 대해서 이제 대응 매뉴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면허 운전을 하면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렇게 안내하라고 하고 그리고 면허가 인증이 되는 게 이게 법제화가 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피해 나가고 그리고 부모 신분증을 도용한 같은 경우에는 당신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일어난 문제다라고 이렇게 부모 쪽으로 책임을 돌리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도록 뭐 매뉴얼이 있었다 이런 폭로를 좀 했고 예. 그래서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도 이거 관련 법을 개정해서 예. 이제 대여 업체 킥보드 대여 업체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려고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 그렇군요. 아직 진지하게 논의되진 않았고 경찰 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여 업체를 어떻게 사법 처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킥보드 대여 업체의 책임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허 기자가 가져온 첫 번째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 관련 사건이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일단은 법적으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인데 20대 직원이 과로사했어요. 네, 예. 지난 7월 16일에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그 런던베이글 뮤지엄 인천점에서 이제 그 인천점에 직원 숙소가 있는데 여기서 한 20대 직원이 숨졌고 여기에 대해서 과로사 의혹이 유족으로부터 제기가 됐는데 예. 이제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그저께 이제 밝혔습니다.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했다. 예. 라고 밝히면서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서 유족과 회사가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유족들은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회사 측은 과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회사 측은 정확히는 과로사인지는 외부 기관의 엄밀한 판단을 받아봐야 그렇게 한다. 주장하는 예, 거고요. 그리고 예. 자기들이 이제 근무 기록 같은 것을 봤을 때는 과로라고 할 만큼 많지는 않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예, 예. 지금 현재 고인의 부모가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죽음이 회자되길 원치 않아서 회사가 사과와 위로에 응했다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관련해서 보상금을 좀 받았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 앞에 시위와 웨이팅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워낙 정말 예. 인기가 많은 그런 가게여서 지금 뭐 런던 베이글 뮤지엄 종로구에 하나 있는데요. 종로구에 있는 지점에 가보면은 뭐 정당과 노동 단체가 그 앞에선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또 그 가게 앞으로는 원래도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1시간에서 2시간은 기다려야 그래요?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웨이팅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그 중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뭐 대만, 일본, 뭐 멀리서는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도 이제 관광객이 와서 줄을 서서 먹는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당국은 좀 단호한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문제가 불거진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인천점을 이제 조사를 해서 법 위반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네. 이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전 지점으로 지금 조사 대상을 확대해서 근로 감독을 실시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본색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발본색원하느냐? 위법 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예.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으로 비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단호한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 창업자가
작가 이효정 씨인데 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유명세를 탄 분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침묵을 계속 지키고 있는데 네. 이효정 씨 하면 이제 료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잘 알려져 있죠. 예.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브랜드 총괄 디렉터를 최근까지 맡아서 이제 사업의 방향이나 컨셉 이런 것들을 모두 진두지휘 설계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지금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사실 우리나라 거였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왜냐면 이름이 런던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어떤 그 베이글 그 가게의 스토리와 컨셉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든 주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 이분이 최근에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나가서 주로 했던 얘기가 나답게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서 뭐 소위 말하는 MZ 세대에게 굉장히 많은 호소력을 가진 인기를 끈 인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당신 자신이 되세요. 뭐 다른 누군가가 되지 마세요. 그리고 저만의 지름길, 저만의 최단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누군가의 최단거리가 저의 최단거리는 아니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면서 이제 나다움에 대해서 설파를 했는데, 과연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 뭐 나다움, 뭐 이효정 다움, 료다움이 얼마만큼 보여졌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예. 이 논란이 발생하니까 이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버렸습니다. 아직까지 비공개 상태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단 한마디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최근에 7월에 보면은 7월에 이 과로사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 과로사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과로사 의혹 사건이. 그런데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원래 운영하던 운영사 LBM이 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사모펀드 운용사인 JKL 파트너스에 매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보면 이제 매각 절차가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로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책임 소재가 이전 운영사에 있느냐 아니면 이후 운영사에 있느냐라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교묘하게 계산된 침묵을 지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돼서 지금 과연 이효정 씨의 그 대처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이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잘 들었고요. 그럼 박종규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로 이어갈까요? 예, 두 번째 소식은 이제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불법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내용인데요. 아, 예, 예. 네. 뭐 최근에 문제가 됐던 캄보디아 범죄단지 건도 그렇고, 예.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액 알바를 미끼로 예. 이제 유인을 한 다음에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사례들이 정말 요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에는 그 유형이 이제 보험 사기인데요. 이것도 역시 SNS를 통해서 단기 고액 알바 뭐 이제 이런 식의 이 혹할 만한 문구를 내세우고 청년층을 유인한 다음에 나와 같이 보험 사기를 하면 보험금을 나눠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예. 이 사건 과거에도 몇 번 있었는데, 네. 예, 관련 사건 비슷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꼬리가 잡혔어요? 예.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번에 이제 금감원 발표를 통해서 좀 드러났는데, 이제 보험금이 이제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보험사는 이제 보험 가입자한테 보험금을 지불하는데,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면서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이 중에 약간 보험 사기 의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금감원에 의뢰를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감원이 조사를 하면서 드러나는 케이스인데,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런 예. 게 있습니다. 이제 SNS 통해서 단기 고액 알바 광고를 올렸고,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나눠서 우리가 공모를 하자라는 글을 올린 사람이 있고, 그거를 보고 연락을 하니까 고의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고를 낸 다음에 보험금을 수령하고 보험금을 당신하고 내가 뭐 몇 대 몇의 비율로 나눠 갖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짠 케이스죠. 그렇군요. 네. 예. 이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 분담을 해서 사고를 내고 네, 합의금은 보험사로부터 받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나눠 갖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 게시물에 예. 뭐 내가 뭐 고의로 사고를 내자,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맡자라는 그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이것도 은어를 통해서 숨기죠. 왜냐하면 단속이 될 게 뻔하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뭐 많이 활용되는 게 공격수, 수비수 이런 은어들이 있습니다. 예. 공격수는 가해 차량, 뭐 수비수는 피해자 차량, 이거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긴 하는데, SNS에 뭐 서울 경기권 공격하실 분 구합니다. 1대1로 진행해서 비율 확실히 나눠서 이제 돈 챙겨드리겠다. 예. 뭐 제가 주식 실패 때문에 뭐 좀 일자리가 필요한데
하필이면 일자리가 필요한데 공격수 포지션이 필요하다, 수비수 포지션이 필요하다. 이게 다 이제 보험 사기를 같이 하자라는 그래요. 홍보 예. 글입니다. 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개정이 됐고 처벌은 어떻게 받습니까? 처벌은 특별법에 따라서 최대 10년 징역 예.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8월에 올해 예. 8월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예. 그 뒤로도 3,677명이 900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예. 타갔습니다. 900억 원이나 돼요. 예. 그런데 이게 가담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 그러니까 사기를 실행을 하지 주도하지 않고 않아도. 네. 예. 가담하고 이제 방조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담하고 네. 방조만 해도.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처벌 규정은 좀 강화가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예. 인식이 아직 보험은 빈틈이 있다. 빈틈을 노리면 보험금을 좀 쉽게 타낼 수 있다라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인식들을 좀 바꿔 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좀 급한 부분 그래요.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허남설 기자가 가져온 뉴스 보겠습니다. 우지라면 부활이요. 네, 우지라면 하면은 아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공업용 우지 썼다고 네. 해서 판매 그게 뭐지? 중단되고 난리였습니다. 네, 기억하시는군요. 아주 오래 전에요. 네, 저는 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예. 네, 이게 삼양식품의 원래 제품이었는데 예. 이제 36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예. 1989년 11월 3일인데요. 예. 이제 식품의 공업용 우지, 그러니까 우지라고 하면 소 기름입니다. 소 네. 기름인데 공업용, 음. 공업용 우지를 썼다라는 이 투서가 검찰에 접수가 되었고, 근데 당시 익명으로 투서가 접수된 겁니다. 예. 접수가 되면서 당시에 삼양, 오뚜기, 삼립 같은 이런 유수의 그 업체들이 조사 그리고 나중에 재판까지 받는 그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예. 이제 우리가 보통 먹는 라면은 유탕면이잖아요. 음. 기름에 튀기는데 기름에 튀길 때 이 기름을 공업용 소기름을 썼다라는 것이 이 투서의 그 내용이고 예. 원래 그래서 라면 하면은 삼양 이런 이름 그 당시만 해도 그랬는데 예. 이제 보면은 당시에 삼양이 라면을 폐기한 게 100만 박스 이상 이렇게 폐기하고 예. 또 직원도 1,000명 정도가 회사에서 나갈 정도로 굉장히 이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예. 약 한 7, 8년 정도가 지나서 사건의 결론은 굉장히 허무합니다. 어떤 결론이었죠? 당시에 정부가 예. 우지를 쓰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이어서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하는 그런 일들로 이제 그랬어요? 규정이 되고 그래서 예. 이제 근데 이미 당시에 그 삼양식품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10%까지 하락한 그런 상황이어서 삼양식품이 이번에 36년 만에 다시 우지 라면을 선보이면서 이게 지금 명예 회복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참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인데 네. 그 기억을 다시 꺼내서 우지라면을 만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당시에 이제 우지를 굳이 썼던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지금과는 굉장히 인식이 다를 때인데요. 예. 1970년대만 해도 정부가 이 라면 같은 분식이 밥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 식단이다. 예, 이렇게 예. 많이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국민들에게 동물성 지방분을 공급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삼양식품 같은 데서 이제 우지를 라면에 썼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지를 썼던 이유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명예 회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삼양식품이 느낀 것 같고 예. 이제 삼양식품이 이 우지 라면 출시를 한다고 그 발표회를 한 게 11월 3일 그저께거든요. 예. 딱 36년 전에 사건이 일어났던 그래. 그날입니다. 예. 그날 이제 했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이거를 연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명예회복을 하겠다라고 절치부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했겠네요. 그러면 뭐 예. 포장지도 다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복고풍의 약간 그런 복고풍 포장지를 포장지? 쓰는 거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불닭볶음면으로 사실 세계적인 그 유명한 라면 기업이 됐는데 네. 이 기세를 몰아서 명예회복까지 노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맛은 어떻다고 합니까? 네, 뭐 맛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사실 정확히 알려진 건 아니라서 예, 예.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되게 컨셉을 특이하게 잡은 라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예. 우지 라면만 해도
라면에도 되게 특이하게 느껴지는데 요새는 뭐 닭 육수를 쓴 것들도 있고 뭐 마라탕이니 뭐 이렇게 국물 맛에서 다양한 시도도 하고 그런 고급한 라면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라면 시장에서 과연 이 우지 라면이 얼마나 통할 것인가 이런 예. 얘기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래도 식물성 파묘로 라면을 많이 튀기는데 예. 이게 동물성 기름보다는 식물성 기름이 왠지 더 건강한 것 같다, 몸에 덜 해로운 것 같다라는 인식들이 조금 있잖아요. 예, 예. 물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우지 라면이 현대 시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통할 것인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우지라면 시판되면은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먹고 신선한데요. 싶은데요. 예. 네, 이게 뭐 지금 가고 뭐 돼지 기름 이런 거를 쓴 라면은 많이 봤는데 예. 우지 하니까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허준보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허남설 기자, 박중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